어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의혹 관련한 재판이 어제도 있었죠.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 주신 씨의 37번 치아를 놓고 주신 씨를 치료했다는 문모 원장 이분과 변호인 측과 날선 공방이 오고 갔는데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이 37번 치아가 왜 쟁점이 되는지, 왜 서로 공방이 오고 갔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이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씨가 조금 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37번 치아에 대한 공방 이야기를 정리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희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박주신으로 알려진 엑스레이에 있는 묘한 사람은 37번 어금니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2005년 차트부터 이 치과 의사는 계속 빠져있는 37번 치아를 치료를 합니다. 치과 의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제 나와서는 그 의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38번 치아를 37번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가 나오냐면 나중에 몰아쓴 거죠, 차트를 한꺼번에. 그러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치과 의사는 서울치대를 나온 30년 된 치과 의사입니다. 박원순 시장은요, 그게 만일에 병역 비리라는 게 드러나면 부자가 함께 구속돼야 될 사안입니다. 병역법 위반이고요. 박원순 시장은 그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고소를 하고, 박원순 시장의 지신지 공무원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법원에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다 허위가 됩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온갖 죄명이 되겠죠. 이건 좀 재미있을 수 있지만 만일에 박원순 시장 아들이 그 돈이 없어서 못 오겠다. 지금 뭐 월세 사시고 그렇으니까 빚도 7억이고 단순히 2박 3일 오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세계 일주 여행할 수 있게 제가 비용 되겠습니다. 한 번만 와서 사진만 찍으면 뭐 이를테면 한 5천만 원 든다? 5천만 원 제가 딱 내놓고라도 한번 와줬으면 5천만 원 정도 받을 거면 그 놀고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사진 찍을만 하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괴롭힌다고 하니까. 강용석 씨가 돈을 많이 벌었는 모양입니다. 항공료가 없으면 자기가 세계 일주 비용까지 되겠다. 이러면 사진 한 번만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증에 대한 필요성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겠는데, 황스택 기자. 네. 자, 지금 보면은 37번 치아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 37번 치아가 이 어금니 쪽이잖아요. 네. 지금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쭉 보면은 37번과 38번 사이에 진료한 의사가 혼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공판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박준 씨가 그 2005년도 이렇게 검사를 받을 때 37번은 많이 그 전에 치료를 해서 이빨이 뽑혀진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빨이 없는 상태라면 거기에는 임플란트를 심거나 아니면 어떤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캔틸 브릿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기 37번에 관해서 계속해서 어떤 치료가 되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좀 어려운 얘기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빨이 없는 상태에서 왜 이빨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 여러 가지 치료 기록들이 남아 있느냐? 예. 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차트 자체에 진실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지금 차기현 변호사 측과 그리고 이 치과를 본 문모모 원장과의 공방이 오고 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 예. 결국에는 의사가 이제 자기가 진료한 일을 기억을 할 테고 그 일을 진료한 걸 그날 이제 진료 기록에 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38번을 치료하고 37번을 치료한 걸로 잘못 적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나중에 해명을 한 걸로 예. 문 원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재판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예.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진료한 거를 여러 차례 잘못 기록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방송에 나서 강우석 변호사 얘기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 경험 많은 치과 의사가요,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변호인 측 주장은, 한 번 정도야 37번, 38번 그 이름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 살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수년 동안, 5년, 6년 동안 여러 번 치료를 하는데 그거를 계속 실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뭔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좀 개입해서 그 차트를 그렇게 한꺼번에 만드는 거 아니겠냐. 이게 이제 변호인의 주장인데. 나중에 한 번에 쭉 쓰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잘못 쓴 거를 처음부터 예. 그냥 계속 잘못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 37을 갔으니까 쭉 갔다 이 얘기인데 예. 진짜 나중에 그렇게 한 건지 전부 다 실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렇게 공판정에서 얘기했던 문 원장의 어떤 그런 말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근데 그 해외 여행에 드는 비용까지 자기가 다 낼 테니까 들어와라, 사진만 한번 찍어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얘기인가요? 5천만 원 들면 5천만 원 자기가 내겠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만큼 빨리 들어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거죠. 네, 그 정도로 빨리 박준수 씨가 들어와서 찍으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저도 그 박준수 씨가 꼭 와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 꼭 피고인을 위한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박원순 씨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뭐 이도 무슨 뭐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허위로 병역을 면제를 받고 뭐 혜택을 받았다고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건데 예. 이분을 빨리 털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이해창 총재에 비해서는 박원순 씨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라고요. 왜냐면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에 아들의 병역 논란, 그 체중 논란으로 2번 대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엽 씨는 결국 잘못된 의혹을 제기한 거로 판명이 됐는데 그런데 당시 이해창 총재는 내 아들이 그 당시에 정당하게 면제를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살을 빼서 면제받은 거니까 그 당시에 체중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속으로는 억울해도 그걸 어떻게 억울함을 해소하고 면죄부를 받을 방법이 없었는데 박원순 시장은 아들 딱 비행기 타고 와서 아니 강원숙 변호사가 돈도 준다면서요. 딱 5천만 원 꼭 와가지고 사진 한번 딱 찍어서 봤지. 내 아들 허리 이래. 옛날 거랑 똑같아. 이것만 하면 모든 게 클리어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창 총재에 비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상황인데 왜 사진을 와서 안 찍으시지? 저는 이게 피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꼭 와서 한번 사진 찍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예. 자, 어제 재판장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 피고인 측 차교환 변호사가 38번은 빠진 이인데, 진료 차트상에서 빠진 이인데, 실제 어떻게 이걸 치료를 한 거냐 물었더니 계속 37번을 계속 치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내가 좀 기억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 원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황스택 기자. 네. 외국에 가서 그럼 뽑은 거 아니냐 이 얘기도 나왔다고 하던데, 그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본인이 치과에 기록을 했을 때 지금 일단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예. 기록했을 땐 치료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 기록으로 보면 그 이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이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박준수 씨가 이미 다른 쪽 치료를 받았을 때, 뭐 외국에서 한 때 이빨을 뽑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혼란이 생긴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약간 본인이 기록에 미스된 상황을 좀 설명하는 논리로 예. 그런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정확하게 시점을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예, 오늘입니다. 한 3시 30분경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 오늘 올렸군요. 예, 서두의 문장을 보면 아주 감정적입니다. 좀 아내가 울고 있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예. 그 아들이 지금 그 어머니에게 시편을 이런 성경 구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이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저는 뭐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만큼 어떤 심정을 표현한 것 같고요.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학 중인 며느리와 학교까지 알아내서 그 지도교수에게 온갖 협박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저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기 소개되지 않은 글이라면 아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하고요.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는데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냐. 예. 근거 없는 음해와 맹목적인 비난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금 맨 마지막 문장에는 불안을 견딜 아들 주시나 많이 힘들지 미안하구다라는 네, 말로 그렇군요.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고인이다 보니까 아들이 만약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아들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 지난 한 번의 재검도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억울했지만 공인이기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과 아들과 아내의 설득이 있어 수용을 했습니다. 재검 후 밑도 끝도 없는 음해와 거짓 선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2번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결국에는 이 말에서 본다면 지난 한 번도 부당한 요구했는데 내가 들어줬는데 또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거는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원순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왜냐? 예. 만약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 박원순 씨 당신 아들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 위반이 있으니까 사진 찍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해도 됩니다. 예. 왜? 저는 방송을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정치 공세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피고인 대지가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와중에서 피고인들 나는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나는 이러하니까 논리적으로 무죄입니다 얘기를 한 거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아 그래? 진짜 그게 허위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박준수 씨가 빨리 와서 사진 한번 찍어라. 그래서 이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가리자라고 법원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서 명령을 한 것이지 누군가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 빨리 와서 아들 사진 찍으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부당한 요구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2012년에 제기했던 의혹과 지금은 논의의 평면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때는 예전 사진, 병역 면제받을 때 사진과 그때 세브란스에서 찍은 사진이 같냐 안 같냐 이 문제지만 지금 쟁점은 그 사진이 둘이 같은 건 맞는데 그게 과연 박주신 씨가 맞느냐 아니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정말 억울하시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사진 한번 찍으면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성경 구절을 페이스북에 무슨 울고 계세요. 그냥 사진 한번 찍으면 끝나는 거지. 돈도 준다는데 황우석 변호사가. 만약에 억울한 사정이라면 본인이 이제 속이 타고 이런 얘기 자기 본인이 맞다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본인은 생각할 테니까 그런 주장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한 대로 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또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와서 한번 검증을 하자 이런 취지니까 아마 근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한 번 안 했는데 지금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증인들을 응하지 않으면은요 법원에서 강제 수단이 없어요. 기껏해봐 과태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재판은 유무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는 건데 지금 뭐 피고인 측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치아 문제도 허리를 찍으면 제일 깔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치아 문제를 가지고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준 씨가 병역 면제 받았을 때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 치아 같은 형태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피고인들과 변호인 측 얘기는 야, 그 치아 상태는 박준 씨의 치아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리 사진이 없더라도 치아 문제 가지고 두 번째 전략으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치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진이 박원순 그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재판부의 심증이 들면 그 박주진 씨 허리 없더라도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죠. 무죄는 나올 수 있다. 그거 봐야죠. 가능성이 있다. 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스택 기자. 네. 자, 지금 강영숙 변호사 얘기 하나 더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한 월간 전 인터뷰를 해서 이 문제가 됐던 불륜 대상으로 거론됐던 여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변화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기존의 얘기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강영숙 변호사가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는 뭐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점차 자신이 했던 말을 계속해서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 그 방향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 불륜 대상으로 거론된 여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다. 그 다음에는 사업상에 만난 사이였다. 그다음에 사진은 맞다. 그 다음에 오늘 급기야는 그냥 술자리에서 말이 편하게 통할 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까지. 술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정확한 그 워딩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친한 클라이언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만 솔직히 이 나이에 남자들끼리 술을 먹지 않냐. 가끔 술자리에 동석하는 여자 사람 친구다. 아, 여자친구라고 그러면 애인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사람이란 말을 넣었군요. 예,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당히 쿨한 여성이다. 이런 뭐 자세한 설명까지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과연 법정에서 본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어떤 재판 과정에서 어떤 유리한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말을 바꾸겠지만 법정에서의 유무죄를 떠나서 대중들은 이 강영숙 변호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실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예. 자, 뭐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 김태현 변호사. 예. 이 술자리에 꼭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모든 남성들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 남성끼리 얘기하고 술 마시는 거 편하게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참 많은데. 남자끼리 그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괜히 여자가 있으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람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생활 습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기한 형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다 이렇다 저렇다 일반적으로 딱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황스택 기자,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궁금했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또 했죠. 네, 이것은 이제 뭐 강영석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예. 뭐 가정사는 잘 모르지만 저는 조금 약간 이 말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강영석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아내는 스캔들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원래 이런 걸 묻고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다. 아이들은 이런 뉴스를 일부러 안 본다. 가족들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두 가지 의문을 하나 제기하는데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실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아버지에게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첫 번째로 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다른 언론 보도를 한번 보고 있는데 그 강영석 씨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방송국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들이 인터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어떤 어머니의 옷장을 열어봤을 때 어머니의 옷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에 비해서 뭐 아버지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엄마가 좀 불쌍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강영석 씨의 자제분들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인터뷰를 한 거를 추론을 해보면 저 말은 강용석 씨가 우리 집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밖에서 보여주고 싶은 본인의 어떤 생각일 수는 있지만 저 인터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모든 시청자와 독자들이 아, 강용석 씨 집안들은 이렇게 남편을 저렇게 굳건히 믿고 있구나. 이렇게 과연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 돈 생각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네, 그건 어떤 취지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왜 지금 저희가 뉴스 차탄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뭐 부동산 유료 강의를 하기도 하고 예. 여러 일도 뭐 변호사 광고도 무리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지적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내 머릿속에는 돈이 80%, 가족이 10%, 블로그 5%, 고소삼 방송 2%, 뭐 깨알까지 퍼센트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가족보다도 돈이 더 저렇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이 그 이유를- 깜짝 놀랄 만한 수치인데. 예,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돈이 있어야 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제 물론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 합리화는 할 수는 있지만 이 말 자체를 거기서 가yan 보면 글쎄요. 자신의 잘못을 좀 합리화시키기 위한 또 본인의 생각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시청자분들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과거 방송에서도 본인의 가족사에 대해서 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 되면 꼭 어떻게 되냐면 그 교도소를 들어가요. 횡령 사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13년 내지 14년 정도 교도소에 계셨어요. 특히나 중고생 때는요. 거의 한 6년이잖아요. 그중에 한 5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도소에 계셔서 중고생 때 내내 꿀꿀하더라고요. 늘 이렇게 잿빛이에요. 어머니 딱 갖다 드렸죠. 진짜. 그 어머니가 막 그래서 그다음 저런 집안 사정이 있어서 또 돈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하게 집착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뉴스로 덮겠다고 했는데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 시청자분들은 이분의 불륜 의혹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로 덮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